예, 안녕하십니까. 자, 식품위생을 담당하게 된 강사 김석원입니다. 자, 오늘 첫 강은 자, 간단한 식품위생의 개요로서 이제 법안 마련이죠. 그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쪽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암기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필수 핵심 부분만 이렇게 해서 밑줄을 치시고 반드시 거기에 이제 부수적인 건 조금 설명을 필요한 거는 이제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을 펴보시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1강이죠. 자, 식품위생의 간단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보시면 식품위생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식품위생의 정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기억에 식품위생이란, 자, 식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식품과 그 식품 첨가물 또는 그것을 담는 용기, 포장, 그 다음에 기구, 요런 걸 대상으로 하는 자 음식물에 관한 위생을 얘기하죠. 자, 네모 박스는 반드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품으로 위한 위해 방지를 식품 영양의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식품 그 자체의 변질, 그 다음에 오염, 유해, 유독물질의 혼입 등을 방지하고, 여기다 밑줄을 쳐봅시다, 여러분. 식품 그 자체의 변질, 오염, 그 다음에 유해, 유독물질의 혼입 등을 방지하고,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품의 제조, 가공, 그 다음 유통 및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위생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식품 속의 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까지도 비위생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그냥 정의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에 목적이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정의가 간단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 식품위생의 목적이 뭡니까? 자, 요거는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하십시오. 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와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여기 밑줄 칩시다. 국민 보건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자, 그래서 우리가 보건, 자, 이런 목적이죠. 반드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시면 여러분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식품위생의 정의가 되어 있으면,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어 있죠? 식품위생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1962년도에 식품위생이 공포되었다. 이런 문제도 가끔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이 공포된 시기, 자, 연도는 1962년. 여기에 밑줄을 쳐 주십시오. 자,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과학적인 식품위생 행정으로 전환됐고, 현재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식품위생법 제2조에 나오는 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니은을 보시면 세계보건기구가 나와 있죠. WHO에서는 식품의 위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개념은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식품위생이란 모든 단계에서의 식품의 안전성, 그 다음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뜻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우선은 여기서 봤을 때 식품위생의 개념에서는 1962년도에 자, 식품위생이 공포되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타 개념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타 개념을 보면은 여러분 식품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여기에 식품의 정의란 건 뭡니까? 이 식품이 들어갔을 때 인체 형성, 그러니까 몸을 구성하고 그 생활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영양소를 반드시 한 종류 이상 함유하고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천연품 또는 인공품으로 섭취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밑줄을 쳐주셔도 되겠습니다. 식품의 정의라는 부분,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죠. 다음 중 식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 것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품이란 건 몸을 구성하고 생활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영양소를 반드시 한 종류 이상을 함유하거나 자, 함유하고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천연물 또는 가공물, 인공품이죠. 인공 가공물을 갖다가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반드시 밑줄을 쳐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식품의 위해성이 있죠. 자, 먹었을 때 우리가 탈이 날 수 있는 거, 경구 감염병. 이건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전염병이겠죠. 그 다음 기생충에 의한 질환. 그 다음에 인수공통 감염병이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거는 한번 간단하게 잘 모르시니까 필기를 합시다. 자,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다. 자, 여기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건 우선 요거 자체는 뒷단원에도 이제 충분히 나오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알고 가신다면은, 자, 동물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동물에도 감염되는 질병이 사람에게도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예로 한번 살펴보시자면 여러분, 간단하게 요즘 유행하는 거 여름에 일본 뇌염이죠. 모기에 의해서, 모기와 사람 사이에죠. 일본 뇌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탄저병 같은 거, 탄저병. 자, 요것도 무섭죠,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즘 이제 유행하는 거 조류 인플루엔자. 요런 것들이 우리가 바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볼 수 있죠. 조류 인플루엔자는 뭡니까? 조류 독감이죠. A1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 그 다음 여름에 특히 이제 많이 발생하죠. 식품 첨가물에서 위해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방사선 중독 등. 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그 방사선이 유출됐을 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 의한 위해 요인이 발생한다 해서 식품의 위해성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디귿을 봅시다, 여러분. 건전한 식품이 갖춰야 할 요소는 바로 안전성, 기호성, 저장성, 편리성, 경제성 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식품위생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개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를 가보시면은 여러분, 식품위생의, 자, 병인 인자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뭡니까? 저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체 요인이죠. 자, 개념을 봅시다. 음식물에 발생하는 건강상의 장애를 의미한다. 건강상의 장애를 의미하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런 증상은 독성 발현 시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자, 병인 인자는 개념은 급성 또는 만성 장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분류가 나와 있죠, 여러분. 정의가 나와 있고 분류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건 중요하죠. 반드시 우리가 별표를 칩시다. 자, 분류를 할 때 크게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까? 내인성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외인성 병인이자, 자, 외인성.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자, 유기성이라고 되어 있죠. 유기성. 그럼 봅시다. 내인성이란 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원래 식품 자체 고유. 자, 그러니까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자연독이죠.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연독, 그 다음에 생리작용 성분. 그래서 우리가 내인성 하시면은 거기에 밑줄을 치시고, 식품이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 그 표까지 같이 여러분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분 중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식물성 자연독이 있죠. 표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버섯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독, 그 다음 감자의 그 눈이죠, 눈. 이렇게 싹이 돋아났을 때 그 감자 독이나 청매독, 독미나리독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동물성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보고죠, 보고 여러분. 그지? 그 다음에 바지락독, 마비형 폐독 같은 경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식품의 고유 성분, 내인성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크게 생리작용 성분으로도 나눠지죠, 여러분. 자, 항효소성 성분.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효소가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작용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항갑상선 물질, 그 다음에 항비타민성 물질, 비타민의 생리작용을 억제하는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식이성 알러젠 해가지고 과민 반응이겠죠. 자, 이런 거 식이요법,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그런 알러지 반응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인성 반드시 우리가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독성분 이런 부분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독과 그 다음에 생리작용 성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외인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외인성은 말 그대로 외부 쪽이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품 자체에 있는 본래 성분이 아니라 어떨 때 여기서부터 밑줄을 칩시다. 식품의 생산, 가공, 제조, 저장,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 외부에서 유입되어 식품이 오염되거나 첨가되는 경우 말 그대로 우리가 뭡니까? 식품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염.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에서 유입돼서 오염되거나 식품이 오염되거나 또는 첨가된 물질.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으로 보신다면 외인성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세균이죠. 미생물, 병원성 세균도 있고 비병원성 세균도 있지만은 미생물, 그다음 기생충, 그다음에 각종 첨가물, 그다음 오염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 표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자, 외인성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생물적인 요인과 원인이죠. 그 다음에 인간에 의한 원인, 인위적인 원인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생물적 원인은 뭡니까, 여러분? 식중독균, 그 다음에 경구 감염 병균. 말 그대로 입에서 이제 감염이 되는 것이죠. 입으로. 그 다음 기생충, 그 다음에 마이코톡신, 일명 이제 곰팡이 독이라고 하죠. 곰팡이 종류에서 나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원인은 말 그대로 인간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인데, 의도적인 첨가물. 자, 불호용 식품 첨가물. 예를 들면 우리 금지가 된 것들이죠. 타르색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들신 이런 것들이 자 의도적 첨가물이고 비의도적 첨가물로서는 여러분들 뭐 인위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잔류 농약 같은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물질 우리가 PCB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 오염 물질 그 다음에 용기 포장에서 방출되는 거 그런 것들 비크로라이드 비닐이라고 해서 용기 포장 용출물이고 그 다음에 방사성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비의도적 첨가물이고 가공 과정에서는 여러분 중금속이죠. 비소나 PVC 같은 경우 이 인체에 축적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외인성 반드시 이 표까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유기성을 한번 봅시다. 자, 유기성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식품의 제조 과정 그 다음에 가공, 저장,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 중에 또는 섭취에 따라서 생체 내에서 유해 유독 물질이 생겨 이로 인해 병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 식품 중에 또는 섭취에 따라서 생체 내에서 유해 변하는 거죠.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독 물질이 생겨서 이로 인해 병해가 발생한다. 반드시 이렇게 알아두시고 니은을 보십시다. 물리적 작용으로 생기는 경우와 우리가 크게 화학적 과정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생물학적 작용으로 생기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은 중요한 것이고 특히 시험에 자주 나오지만 이 표에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유기성 표를 한번 봅시다. 물리적 작용은 뭡니까? 조사 유지나 가열 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가열했을 때 일반적으로 고온, 에너지를 가하면 공기 중에 산화가 되는 부분이죠. 산화가 됐을 때 이런 화학 변화에 의해서 우리 몸에 이게 유해할 수 있다는 그 부분. 그 다음에 화학적 작용 봅시다. 조리 과정의 가열 분해물. 자, 예기치 못한 독성을 가진 분해물이 나올 수 있고 식품 성분 간의 상호 반응에 생성되는 자, N 질소 나이트로저 화합물이라고 했는데 질소 화합물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생물적 작용으로도 마찬가지로 N 나이트로자민 이 생체 내 생성물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요거 뭐 나이트로저 화합물이 뭐냐 했을 때는 그 뒤에 부분에 반드시 이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 반드시 여기서 보셨을 때 식성병의 원인 물질 요것들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봅시다. 식품위생상의 위해 요인이라고 나와 있죠.
자, 페이지 3쪽을 보시면 식품위생상의 위에 요인 해가지고 첫 번째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미생물 기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생물에 의한 것이죠. 위에 줄 수 있는 원인. 자, 그게 뭐 있습니까? 세균성 식중독. 그 다음에 우리가 경구 감염병. 그 다음에 인수공통 감염병.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분해해서 부패세균 같은 경우죠. 그 다음 맥각균 및 황변미, 이건 쌀 같은 경우를 황색으로 변화시키는데 이게 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곰팡이에 의한 것이죠. 자, 황변미 같은 경우는 곰팡이에 의한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곰팡이나 이런 것들 효모, 그 다음에 세균, 바이러스들을 전부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넘기시면은 4쪽에 이제 뭐가 돼 있습니까? 두 번째는 화학물질 기인성이라고 했죠. 화학물질. 화학물질 기인성으로 뭐 있습니까? 특히 이제 식품 첨가물에 의한 위해, 그 다음에 유해물질의 합성 화학물질과 유독, 그 다음에 동식물의 자연독에 의한 것, 그런 것들이죠. 자연독, 버섯독이다, 그 다음 곰팡이 독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있습니까? 크게 기생충 기인성이죠. 말 그대로 숙주세포에 기생할 수 있는 생명체죠. 자, 그런 것들이 뭐 있습니까? 회충, 유구조충, 간흡충 등에 의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수질기인성. 크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상의 위의 요인은 우리가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눈다. 미생물에 의한 것, 화학물질에 의한 것, 그 다음에 기생충에 의한 것, 그 다음 수질기인성은 뭡니까? 방사능 물질. 자, 방사능 물질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식품으로 인한 건강 장애가 있죠, 여러분. 여기. 자, 이 부분은 아까 볼 수 있었던 그거 뭡니까? 식성병의 원인 물질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번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자, 봅시다. 먼저 식중독에 대해서 봅시다. 광의 협의가 되어 있는데, 자, 광의가 굉장히 넓은 것이죠. 식중독을 봤을 때 크게 이제 세균성, 자연독, 화학물질, 기타가 나와 있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세균성 같은 경우에 감염병은 살모넬라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장에 사는, 장의 염증을 일으키는 비브리오균, 그 다음에 대장성, 병원성 대장균 등 같은 경우, 대장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콜라이라고 하는데 비병원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에서 살 수 있는, 자, 병원성 대장균 등 이런 것에 의한 감염이 있고, 그 다음에 독에 의한 게 있죠, 여러분. 자, 세균에 의한 독이 이제 형성되는 건데, 황색 포도상구균, 요거에 의한 독이 만들어지는 것, 그 다음에 보톨리뉴스균이라는 것, 그 다음에 중간형으로는 우리가 웰치균, 그 다음에 코레오스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자연독을 한번 살펴봅시다. 식물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버섯, 청매, 그 다음에 고사리, 독보리 같은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동물성 독으로는 우리가 보고독, 조개독, 그 다음에 시귀아테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 종류는 한두 종류는 반드시 알아두십시다. 그 다음 화학물질로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거 메탄올이죠. 잘못 먹었을 때. 자, 이런 것은 에탄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이제 알코올 종류일 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소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근데 메탄올 같은 경우는 탄소수가 홀수로 존재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됐을 때, 효소에 의한 분해가 됐을 때 아세트알데히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탄올이 분해되면 아세트알데히드, 그 다음에 아세톤으로, 그러니까 아세트산으로 분해되지만은, 자, 이런 메탄올이 우리 몸에서 분해됐을 때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 보통 방부제로 쓰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소나 주석, 납, 그 다음에 중금속 등 PCB, 그 다음 환경 호르몬 등의 오용 및 혼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 등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타로는 이제 곰팡이에서 생기는 독이나 알러지성, 식중독, 그 다음 잔류, 농약, 항생물질, 항균 밀집, 공해병,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살펴보시고, 뭐 공해병 같은 것도 뒤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때 배우실 때 이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봅시다. 경구, 입으로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 같은 경우, 콜레라 같은 경우 있죠. 이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죠. 우리 소화기관으로 들어갔을 때 여름에 특히 잘 걸리죠. 장티푸스나 급성 회백수염, 전염성 설사증,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축, 여기는 이제 인축으로 나와 있는데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동물과 사람에게 서로 상호 전파될 수 있는 거, 결핵이나 탄저균, 그 다음에
브루셀라증이나 야토병 같은 경우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에 의한 감염.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뭡니까? 회충, 구충, 요충, 뭐 십이지장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표가 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 암기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식품위생행정이라고 해서 간단한 법안이 나와 있죠, 여러분. 네 번째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식품위생행정개요 나와 있고, 자, 첫 번째 식품위생의 목적. 요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죠. 별표를 칩시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자, 요랬을 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식품위생의 목적 했을 때 이제 기억부터 차례대로 나와 있죠,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의 보급과 향상을 도모한다. 식품위생의 보급과 향상 도모.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국민의 식생활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확보한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실 게 아니라 이걸 좀 연상하면서 봅시다. 그 다음에 불량식품의 섭취로 인한 각종 위해를 방지하자. 이게 이런 법안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을번을 보시면은 식품에 첨가되는 물질, 식품 첨가물 또는 그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구, 그 다음 용기, 포장 등의 규격 기준을 정하자. 그래서 위생적으로 그걸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 미음번을 보시면 식품 취급자의 건강관리, 위생적 작업 방법 등을 지도 감독해야 한다. 그쵸? 그 다음에 국민 영양 계산, 비읍이 나와 있죠. 국민의 영양 개선을 위한 국민 영양 조사 및 지도 실시. 그 다음에 시읒을 보시면은 유독 유해한 물질의 혼입을 반드시 방지한다 해가지고 식품 위생의 목적은 반드시 별표를 치시고 전부 우리가 한 번씩 여러 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 식품 위생의 과제가 나와 있죠. 주로 시험에 출제되는 건 식품위생의 목적이고 식품위생의 과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거죠. 말 그대로. 봅시다. 그래서 그냥 이건 간단하게 여러분이 한두 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했을 때 봅시다. 먼저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를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 식품위생 관계 및 연구 및 검사기관 확충과 현대화 발전. 그렇죠? 그러니까 식품위생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고 검사기관 확충, 그 다음 현대화 발전을 해야 된다. 그 다음 5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안전한 자연식품 및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재료 등의 개발과 유해 유독물질에 대한 추적과 제거 방법도 연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음을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 관계 전문 요원의 양성과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비읍은 위생적인 식품 생산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런 위생 목적을 위한 과제가 되겠죠, 여러분. 시읒 보십시다. 생산, 제조 및 가공, 판매 등 식품 취급자에 대한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응을 보시면은 식품의 유통기구, 생산 관리에 대한 보건 과학적인 대책을 확립하고, 뭐 지읒, 유해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치읓을 보시면 소비자에 대한 보건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다음 키역을 보시면은 위생적인 식품 제조 및 가공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유통 과정에서 오염 변질 방지해야 되고 위생적인 조리. 그 다음에 판매에서 위생을 유의해야 되고 용기기구 포장 등의 위생 대책 수립. 그 다음에 식품 관련 시설에 대한 보건 대책 수립. 식품 소비에 있어서 식품 변질에 대한 대책 수립. 유해 식품의 감별 대책 수립.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 자체는 뭐 여러분들이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되고 그걸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은 식품위생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식품위생 행정의 과제도 돼 있죠. 세 번째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정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들이니까 부패군 변질돼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식품을 배제한다. 규제를 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정부에서.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유해 유독한 성분을 함유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배제하고 식품의 제조나 가공 중 이러한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규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위조, 변조식품을 배제.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니을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 식품이 매개가 되는 병원 미생물에 의한 식품 오염을 방지하고 이미 오염되었거나 또는 인체 위해가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식품을 국민이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단 강구.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정부기관, 그 행정부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건 과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의 시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말 그대로 간단하게 시행책을 보셨을 때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걸 지켜갈 수 있는 것들, 식품첨가물기구 용기 및 포장 등의 규격 기준 제정하고 적용한다. 이건 뭐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화학적 합성, 품, 지정 및 식품 첨가물 공전 작성, 제품 검사 제도 실시, 표지제 실시, 영업의 허가 제도, 식품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차 읽어보시고 6쪽을 가봅시다, 여러분. 자, 6쪽을 보시면은 이제 식품위생행정기구가 있죠. 자, 첫 번째 우리 중앙기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별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중앙기구가 뭡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식품정책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는 식품위생 관련 행정을 관장한다. 그러니까 자, 이 중앙기구는 바로 어디다? 보건복지부. 이 중에서도 산하기관 어디입니까? 보건의료정책실 식품정책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는 식품위생 관련 행정을 관장. 그래서 자, 식품위생 관련 행정을 관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기억해 보시면 식품정책과가 하는 기능 이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반드시 체크합시다, 여러분.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의 정책 업무, 그 다음에 관련 법인, 단체의 운영관리, 그 다음 식품위생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식품위생 교육 및 식생활 개선 업무. 반드시 요건 암기합시다. 그래서 식품정책과에서 하는 것,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니은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렇게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와 있죠. 이것도 반드시 체크합시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외우셔야 되고, 다음 뭐 식품정책과에서 하는 요인이야 문제가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아닌 것은 아니면 맞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 기능들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업무와 밑줄 칩시다. 시험, 검정, 연구 업무를 하는 기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행정기관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뭐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업무, 그 다음 시험, 검정, 연구 업무를 하는 기관.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또 뭐가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국민이 안정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뭐 거기까지 여러분 밑줄을 칩시다. 자,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 봅시다.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 따라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다고 했는데, 개편 시정회에서 본부에서는 뭐 7국 1관 43가를 두고 소속기관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식품처장, 그 다음 차장,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기획조정과 운영지원과 식품소비자 예방국, 그 다음에 식품안전행정국, 식품기준기획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의 정책과 식품의 의약품안전처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또 나와 있죠. 7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별표 칩시다. 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뭐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반드시 요걸 살펴보셔야 되겠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업무와 시험, 검정, 연구 업무 수행.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품 등의 영업허가. 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 관련 업무 총괄. 그 다음에 식품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식품 등에 관한 위생 감시 업무와 지도 감독 및 조정을 한다. 반드시 외워둡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의 그 허가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도 군청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가 가끔 출제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디귿을 살펴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식품위생의 심의위원회. 여기서 하는 기능은 뭡니까? 자, A에 나오신 것처럼 A에 나온 건 뭡니까, 여러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자문기관으로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자문기관이다. 보조기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식품의 규격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기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지방기구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 지방기구는 어떤 기능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인허가 및 감시 감독 밑줄 칩시다. 인허가 및 중앙기구에서 전부 감시 감독을 할 수 없죠. 말 그대로 중앙기구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거를 각 지방 자치단체에 보내는 것이고, 자, 봅시다. 시도에서는 뭐죠? 보건위생과 위생과가 있고, 시군 구청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 위생과와 위생계에서 수행한다. 그렇게 알아둡시다. 밑줄을 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니은을 봅시다. 여기 니은을 보시면 뭐가 돼 있죠? 자,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각 광역시와 도의 식품위생 담당국인 보건복지부의 보건과나 위생과 등이 있어서 식품의 위생 행정을 주로 주관한다. 이거만 보시면 되고, 디귿번 같은 경우도 각 시군에서 여기 나와 있죠. 아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무활동한다. 식품위생감시원이. 그 다음 니을을 보시면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 여기는 밑줄 쳐봅시다. 자, 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크를 해두시고, 보건소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느냐? 보건소. 자, 보건소에서는 여기 밑줄 치시면 되겠죠. 식중독 관계 역학 분야의 업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식중독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고, 관계 역학 분야 업무를 하며 그 다음에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어 식품위생 행정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술 업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을 보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나와 있죠, 여러분. 네모 박스가 되어 있는 거. 자, 위생과가 할 수 있는 역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지방자치에서 식품안전과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되어 있죠? 자, 보건환경연구원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이걸 또 줄여서 나타낸 것이죠. 자, 여기 우리가 주로 암기하려면 이쪽이죠. 이쪽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생과라는 거는 공중, 자, 위생관리,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고, 식품안전과는 식품안전종합계획의 총괄 조정,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있는 건 뭡니까? 불량식품 감시에 관한 사항, 식품기획 단속 및 기동감시반 운영을 한다. 반드시 알아둡시다. 그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뭐 한다? 식품위생 행정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시험검사 기관이다. 해서 이렇게 여기 부분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죠, 여러분.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라고 나와 있죠. 이런 식품위생감시원들이 하는 업무지요.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합시다.
다음 중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역할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기억을 보시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그 다음에 기준의 이행, 지도를 한다. 자, 말 그대로 어쩔 때는 이제 경고를 내리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은 식품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 단속 여부에 관한 단속. 자, 이런 것들 반드시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8쪽 가봅시다, 여러분.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역까지 있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 요거는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가대 광고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서, 그쵸? 자, 그 다음에 출입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을 수거한다. 그 다음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 검사 실시한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여러분 요건 별표 치셔야 됩니다. 식품위생의 관리 업무. 그 다음에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 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 확인 지도. 그 다음에 조리사,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지도,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자, 그 다음에 식품 등의 압류 폐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기타 영업자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 지도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개념 정리가 끝났고요. 곧바로 여기 있는 구쪽에서 문제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한번 보시면은, 자, 봅시다, 여러분. 1번. 자, 1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식품 병해를 원인별로 분류했을 때 내인성, 중요하다고 했죠? 내인성, 외인성, 그 다음에 유기성이라고 크게 분류가 되는데, 내인성인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식품 그 자체의 고유한 독이겠죠. 그랬을 때는, 자,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1번, 장염 비브리오균, 곰팡이독, 포도상구균은 바로 외인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봅시다, 여러분. 식이성 병해 중 외인성에 속하는 것은, 자, 외부 유입에 의한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1번은 뭡니까? 바로 곰팡이독. 답이 1번이죠, 여러분. 그러면 2번, 3번 시한배당체나 아크릴 아마이드 반응물이란 거는 이거 식품 자체에 있는 그 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유한 화학물질. 그래서 2번, 4번 보고 같은 경우죠. 그래서 2번, 4번 보고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내인성이고 3번 같은 경우는 자, 외부,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아크릴 아마이드 반응 유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갑시다. 식이성 병해 중 내인성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여기 또 나와 있죠, 여러분. 자, 항비타민성 물질은 뭡니까?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내인성에 해당하죠. 버섯독도 내인성에 해당하죠. 항알러젠 물질,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인성이지만 2번. 자, 외부에서 유입된 거. 포도상구균은 외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봅시다. 다음 병해의 원인 물질 중 내인성이 아닌 것은 또 나왔죠, 여러분? 자, 1번이죠. 살모넬라균. 이건 외인성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독은 버섯독, 보고독, 그 다음에 솔라닌이다. 요거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개념 개요에도 좀 없지만은 이런 부분 딱 보셨을 때 우선은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외인성이라는 거 알겠죠? 균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여러분 10쪽이 있죠? 한번 봅시다. 5번. 식품으로 인한 건강장애의 원인 물질 중 또 나왔죠, 여러분? 외인성이 아닌 것은 했는데, 자, 보통 외인성, 외부에서 유입되는 건 DDT, 농약에서 검출되죠. 그 다음 살모넬라균, 그 다음에 중금속, 유기수은 같은 경우는 외인성이라고 볼 수 있고, 테트라도독, 여기서 나와 있는 테트라도독 톡신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보고독입니다. 쉽게, 보고독.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봅시다, 여러분. 식품병해의 원인을 외인성 인자 중 인위적인 인자. 자, 외인성 인자 중 인위적인 인자인 것은 무엇인가 했죠? 답은 2번이 되겠죠. 인간에 의해서 불호용 식품을 첨가물질, 첨가한다. 그 다음에 그럼 외인성, 세균성 이질이나 항갑상선, 항비타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뭡니까? 말 그대로 외인성 인자 중에서도 자, 인위적인 것은 아니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에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7번 봅시다. 다음 중 식품병의 원인에 외인성 인자 중 생물적 인자인 것은 말 그대로 미생물에 의한 것이죠. 이랬을 때 자, 항바이타민 물질이나 포장재료의 용출, 그 다음에 항갑상선 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생물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바로 4번이죠. 경구, 감염, 병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주로 외인성 인자 맞는데, 자, 그리고 1번, 3번 같은 경우는 뭐 보셨을 때도, 그러니까 항비타민성 물질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도 항갑상선 물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유기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봅시다. 다음 중 유기성 유독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죠. 봅시다. 여러분, 테트로도톡신과 같은 보고의 동물성인 것과 감자독의 솔라닌. 자, 감자독의 솔라닌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같은 식물성인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내인성에 대한 것입니다. 1번은. 그러면은 3번과 4번은 뭡니까, 여러분? 외인성에 대한 것이죠. 3, 4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바로 2번이죠. 자, 유기성 유독물질, 식품의 조리 가공, 그 다음에 보존 중에 식품의 성분 등이 변화해서 생성되는 물질. 그래가지고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을 보시면 9번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중 식품 안전행정의 중점 과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아닌 것은 안전행정, 아까 보셨죠? 외우셨다면 2번, 3번, 4번은 식품안전청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1번 봅시다.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식품 취급시설 등의 기준을 제정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거는, 이거는 식품안전청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자, 식품위생의 시책에 해당한다고 나왔죠.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봅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무엇인가? 여러분, 1번, 2번 같은 경우는 어디서? 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영업은 특별, 자치, 도지사 또는 시에서, 군수, 구청장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식품조사 처리업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아까 문제 체크해 보셨죠?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이 처음 공포되어 과학적인 지도행정 체계를 가지게 된 연도는 1962년.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나와 있죠? 봅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기관이 뭡니까, 여러분? 3번이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다.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13번 문제를 보시면은 식품위생행정의 목적이 아닌 것,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자, 1번 같은 경우 3번, 4번 전부 식품위생행정의 목적이죠. 자, 2번이죠.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 이런 것들은 2번 같은 경우는 어디서? 산업위생범죄에 해당하는 거죠. 식품위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식품위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죠? 1번이죠, 여러분. 식품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의 문제를 봅시다. 식품안전행정의 안전관리 업무와 시험, 검정,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죠?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시도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아니죠, 여러분. 국립보건연구원은 그거에 대한 것, 자, 그래서 답은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봅시다. 16번.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식품은 무엇인가? 식품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1번. 의약품 절대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모든 음식물 화학적 합성품, 첨가물이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 안 된 거죠. 우리가 넓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답은 4번이죠. 의약품으로 섭취되는 것을 제외한,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섭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의약품을 제외하고. 13쪽을 봅시다, 여러분. 17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중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 반드시 외우라고 하셨죠. 그랬을 때 1번, 2번, 3번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입니다. 4번이죠. 4번. 음식물의 제조 및 가공 중의 유해물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건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세균과 식품과에서 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외우실 건 아니지만, 자, 아닌 것을 찾을 땐 4번을 딱 맞추셔야 됩니다. 18번 봅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관은 어디라고 했죠? 아까 또 나왔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봅시다. 다음 중 식품안전행정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도 이제 외우셨으면 1, 2, 3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셨을 때, 그렇게 만약에 이게 암기가 안 돼도 어느 정도 1, 2, 3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식품안전행정 과제가 되겠죠. 자, 4번 같은 경우 의약품 위생감시의 실시. 이건 식품처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봅시다. 다음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어떤 과의 주요 업무인가 했죠. 어떤 과에서. 자, 봅시다. 식품 관련 영업의 지도 단속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그 다음에 식품 등에 관한 감시 업무의 지도 감독 및 조정, 부정, 불량식품 등의 단속에 관한 조정. 자,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자, 검사제도과 아니겠죠? 2번. 정책조정과 아니고 식품관리과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기시면 14쪽 봅시다, 여러분. 자,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품위생관리제도가 아닌 것은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영업허가 같은 경우 신고하는 거, 자가품질검사, HACCP, 여기 HACCP가 뭔지 처음 보셨죠, 여러분? 말 그대로 식품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식품관리제도의 종류는 위생 등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밑에 뭐 간단하게 해설 나왔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바로 1번이 되겠죠. 영양성분 표시는 식품위생관리제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 22번 봅시다. 영업의 종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자 1번 같은 경우 식품첨가물 제조업 이건 어디입니까? 시군구청장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란주점 영업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식품조사 처리업이죠.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23번 봅시다.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 관련 기구 및 조직이 아닌 것은 했는데 무엇인가? 여러분 2번은 뭡니까? 중앙기구에서 하는 것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앙기구 식품위생 관련 조직이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24번 수입식품 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2번 봅시다.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수입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3번 수입식품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실시한다. 이것도 맞겠죠. 검사는 4번은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1번을 봅시다. 이건 어디서? 말 그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원, 국립보건원에 신고하는 게 아니죠. 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원에 신고해야 된다. 이것이 틀린 거죠. 의약품안전청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15쪽을 보시면 여러분 25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식품위생의 대상 범위가 아닌 것은 자, 여러분 식품위생의 대상 범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포장, 용기 등을 다 얘기한다고 했죠? 3번 방법은 아닙니다. 조리 방법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을 보시면은 식품위생상 기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유 착즙기 같은 경우 기구죠. 식품 제조기도 마찬가지고 자 운반기구 다 맞는데 어망 같은 경우 4번이 되겠죠. 자 농수산업에서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27번은 여러분 요게 이제 조금 생소할 것이지만 식품병의 내인성 인자 중 버섯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곰팡이가 기생해서 생기는 독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번 테뮬린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뒤에 가면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배웁니다. 식품미생물학에서 이런 거 배우니까 그게 이제 이쪽에 출제가 된 건데 그건 엄밀히 식품미생물학에 들어가야 됩니다. 28번 봅시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요인과 대상물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토양오염은 뭐 농약이나 중금속 맞죠? 그 다음에 동물성 자연독 맞고 여러분 4번도 맞습니다. 화학물질에 의한 거 되는데 요런 맥각 황변미는 미생물에 의한 것이죠. 곰팡이 독소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를 보시면은 식품 취급자나 소비자의 입장에 취해야 할 대책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4번이죠.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의 위생관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행정당국이 해야 되는 것이죠. 대책입니다. 30번 봅시다. 식품위생행정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지방시험연구기관은 어디죠? 시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봅시다. 다음 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자 이랬을 때 1번, 2번은 다 3번은 식품과 관련된 업자들이죠. 종사자들이죠. 4번이죠. 포장된 식품의 운반 판매 종사자는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봅시다. 다음은 식품위생감시원의 담당 업무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2, 3, 4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의 담당 업무죠. 1번이죠. 농약, 중금속 등 유해독,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 기준에 대한 것.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검사하고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 17쪽을 보시면은 33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했는데 소비자를 적시에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1995년에 식품위생법에서 도입되어 자진적 또는 강제적으로 구분 시행되고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 인정되는 때 실시되는 거 리콜 제도죠, 여러분. 근데 보통 식품에 관한 거 리콜 제도 이런 것들이 뭐 자동차나 이런 전기 제품에서도 많이 이제 생기죠. 그다음 34번 문제 봅시다. 우리나라의 식품 위생에 관한 업무를 총괄 기획
조사 등을 주관하여 지방행정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인가 했을 때, 자, 어디라고 했죠? 1번 중앙기구,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입니다. 무조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갑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정책국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2, 4는 전부 식품안전정책국의 업무 맞죠? 3번이죠. 축산물 위생안전에 관한 업무 총괄은 이건 농축산물 그런 안전국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식품위생안전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36번 봅시다. 다음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영양안전국의 업무와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자, 1번이죠. 식중독 예방 관리. 그러면 2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18쪽에 두 문제를 보시면은, 자, 37번 문제를 봅시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의료행정정책실 식품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했죠. 여러분 1, 2, 3은 어떻습니까? 전부 자 식품정책과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4번이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사업 지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요건 해설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이쪽에서 또 공공의료과 뭐 의료지원과 있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요거는 뭐 저출산 정책과의 소관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봅시다. 마지막. 감염질환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인가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감염질환이 있을 때는 질병정책과겠죠. 건강정책국 해가지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외우지 않고 이렇게 보셨을 때 했을 때 보시면은, 자, 총괄하는 부서라고 했을 때 질병 예방센터에서 그걸 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보건의료정책과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건강정책국 질병정책과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 오늘 이래서 제1강 우리가 식품의 개요 이렇게 좀 살펴봤고, 간단한 법안들이니까 여러분이 좀 중요한 부분들을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